안녕하세요. 심플로이즈의 김PD입니다. 오늘도 동네 전문가를 모시고 또 층간소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약간 마이크 손을 좀 댔고요. 예. 오늘의 얘기는 약간 좀 마이너한 얘기입니다. 예, 마이너한 이야기요. 좀 심각한, 그러니까는 층간소음의 정말 절대적인 골칫덩어리, 그 큰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고, 살짝 일반인들이 생각해야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가야지 되는, 그런 거죠. 예. 뭐 어찌 보면은 일반인들의 얘기입니다. 뭐 특수한 경우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일반인들에 대한 얘기인데, 일반인들이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을 살면서 뭐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처럼 단독주택에 산다 그러면은 이웃 주민 생각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뭐 우퍼 스피커를 틀어놓고서 파티를 할 때 걱정하고 그런 류의 문제들을 다루는 쪽하고 달리, 우리는 일상의 아주 사소한 소음도 아래층한테 영향을 주는 공동주택 생활을 하는 그런 나라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하면 가끔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좀 불편하고 조심해야 되는 자리에서도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층간소음은 내가 피해자입니까? 물어보고 아니라 그러면 당신은 가해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돼요. 그런 식으로. 예. 근데 층간소음에 대해서 전혀 고민 안 했던 사람들은 기분이 확 상해지는 거죠. 네. 내가 가해자라고? 그런데 사실은 층간소음, 대한민국의 공동주택을 하는 지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봤다면 이해할 만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피해자 아니면 가해자입니다. 또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수 있죠. 둘 다 아닌 사람은 없다고 봐야지 돼요. 나는 위층에 전혀 층간소음을 못 느끼고 아주 편하게 잘 사는데, 그럼 난 층간소음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니야?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당신의 아래층 사람이 잘 참아주고 있는 겁니다. 위에도 조용하고 나도 조용해서 밑에도 조용해? 그러면 옆집의 소음이라도 분명히 들리고요. 윗집이 아니면 그 윗집 소음이라도 들리고, 뭐 그런 거거든요, 아파트가. 예. 2층 주택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피해자 아니면 가해자라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지 되고,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으로 자꾸만 언론을 통해서 아이들의 소음이다 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있으면 시끄러워요 얘기하고, 아이들이 있으면 내가 죄인처럼 생활하고, 뭐 이런 게 자꾸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됐거든요. 아이들이 뛰면 얼마나 뛰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몸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은데 층간소음이 어른만큼 나올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아이들이 뭐 할 일이 있다고 깨어서 쿵쿵쿵쿵 발 망치질을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겠어요. 그리고 늦은 밤새도록 그런 아이가 있습니까? 사실 거의 없죠. 만약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 또한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층간소음은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는 낮 시간대에, 아이들이 한참 노는 그 낮 시간대에 길어야 30분, 1시간, 뭐 요 정도예요. 사실 아이들의 책임을 물으려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건 사실은 책임을 딱 책임져라, 이거 잘못됐다 고쳐라 얘기하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그거에 10배, 20배, 50배, 100배 더 소음을 내는 시간대거든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쿵쿵쿵 거리는 것들은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거를 인식 못하고 계속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맞아요. 딱 그 얘기하기가 뭐하긴 한데, 다 부모 책임이에요. 아이들이 밤에 떠든다? 부모가 그거 방치해서 그런 거죠. 방치. 그리고 낮 시간대 아이들이 만약에 2시간, 3시간 쿵쾅거린다? 절대 아이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어른과 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옆에서 같이 놀아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뛰는 거예요.
어른이 옆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른이 가만히 있어? 평온하게 TV 보고 있어? 그렇지 않거든요. 어른이 아이를 방치했거나 아니면 어른도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경우가 이제 명절 때 많이 더 확실해지는데, 명절 때 어른들이 옆에서 뭐 수다 떨면서 술 한잔 하면서 만두니 떡이니 한다고 쿵쾅쿵쾅쿵쾅 절구질을 하면서 할 때 아이들이 똑같이 그렇게 요란스럽게 떠들고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지, 절대 평상시에 어른들이 차분히 있는데 아이들만 2시간, 3시간 떠는다? 그런 경우는 없죠. 잘 생각해 보면 아이들만 뛰어노는 시간 길어봐야 30분입니다. 어른들이 같이 방조하거나 방치하거나 나 몰라라 밖으로 나가버리거나 옆에서 떠들고 같이 쿵쾅거리지 않는 한 아이들만 따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회적인 인식이 잘못된 거죠, 완전히. 모든 책임은 자신을 변화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타겟을 정해놓고 굴러가는 상황으로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다못해 이래요. 힘이 센 선생님과 학생이 싸우면 학생 잘못이에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사회적으로 누군가의 책임이 있다고 딱 규정하기가 모호한 상황이 되면 힘없는 아이들이 책임지기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정말 어른들이 크게 반성해야지 돼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 예.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일단 2가지인데, 어른들의 인식이 위층에 있으면 아래층한테 항상 미안해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쿵쾅쿵쾅 그냥 발망치질하고 그냥 그래요. 어른들이 여전히 그 소리 듣고 아이들이 심적으로 불안한데 표현을 못하고 내가 왜 불안한지 모르기 때문에 똑같이 더 큰 소리로 쿵쾅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는 소음이 자기한테 좀 힘든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데 그걸 잘 표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엄마 아빠 시끄러워요 이런 얘기하면 내가 언제 시끄러워 했는데 어른들도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쿵쾅거리고 다니는 걸. 그러니까 애가 당연히 이겨낼 수 없죠. 그러면은 애 입장에서는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더 큰 소리를 내는 거, 심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른이 인식이 잘못됐고 아래층에 대한 배려, 내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는 거를 제대로 인식을 쭉 해야지 되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고, 또 밑에 층에서도 야 이거 어른 소린데 아이 소린데 애매한데 어른한테 얘기하면 자기는 다 아니래, 해결책이 안 나오네, 그나마 애가 있네, 그러면 애가 쿵쾅거리나 봐요 얘기하면 또 이 말은 또 먹히거든요. 이게 어른들의 문제죠.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에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이상부터 층간소음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체중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이 사람들이 큰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위층과 아래층이 정답게 배려하고 내가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 피해자 아니면 가해자라는 마인드를 확실하게 갖고서 미안하다, 조심해야지 되겠다, 조심해야지 되는구나, 아 그래도 아이가 잠깐 뛰어노는데 그 정도는 참아줘야지, 이 정도는 괜찮지, 이런 마인드를 서로 가져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인드를 가지려면 고질적이거든요. 이거는 너무 긴 시간 동안 언론에 의해서 또는 사회적인 법적인, 이게 법도 잘못된 거죠. 법이 방향을 너무 잘못 잡아놨어요. 법이 그러니까는 사회적인 합의점이 찾기가 정말 힘든 건데, 어찌됐든 아무리 악법이어도 지켜야지 되는 거고, 사회적으로 해결할 문제 혹시 해결책이 있다면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의 걸림돌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걸림돌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이라고 해서 전체 언론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극히 일부 언론인이죠. 극히 일부 언론인은 왜 그러느냐? 아파트를 빨리 부시고 빨리 새로 짓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위층 아래층의 사람 간의 문제인데, 야 아파트가 잘못 지어졌어, 아파트를 새로 져야지 돼, 아파트 빨리 부시고 빨리 짓자, 이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경제적인 논리로 이 문제를 피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근데 문제는 솔직히 아파트 잘 지어갖고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좋죠. 근데 아파트를 잘 지면 소리가 안 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고체 충격이 그렇죠. 맞습니다. 고체잖아요. 예. 수백 미터짜리 잠수함 엔진 끄고 시설 오프 시킨 다음에 맨 선미에서 망치질 통통통 치면 저 선두죠. 맨 네. 앞쪽이죠. 그러니까 맨 끝에서 콩콩 치면 맨 앞에서 들려요. 예. 예, 단단한 고체니까요. 단단한 고체, 단단하게 아파트를 져놓고서 발망쳐질 콩콩콩콩 다니면서 그 소리가 안 들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말 한심한 생각을 하고서 법을 만들고 이거를 끌고 나간다는 게 너무 슬프고요. 이 근본적인, 솔직히 이건 다른 사회적인 문제인데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어요, 사실은. 교육 같은 사람들.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거죠. 이 사람들은 참 똑똑할 텐데, 똑똑한데, 성적도 좋고, 교육도 잘 받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빵빵하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육에 어찌 보면 점수를 따기 위한 공부를 한 거지, 정말 머리를 써서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공부를 하진 않았거든요.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암기 과목 좀 하고, 하라는 공부하고, 하라는 대로 해서 열심히 했더니 성적 잘 나오고, 반에서 1등 기본이고, 학교에서 뭐 탑5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교육, 언론, 법, 공무원, 뭐든지 다 그런 쪽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최소한의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나 하는 생각 쪽으로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하고 법을 집행하거나 사회적인 모든 걸 결정해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사회가 돼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가 아니라 순수하게 정답만 그렇죠. 배워서 하는 예. 사회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하다못해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해봤자 답안지를 찾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했듯이 누군가 문제지 답안지 참고서를 주면 단살살 외워서 성공했기 때문에 계속 답안지를 찾는 거죠. 국내에서 당연히 없는 문제들은 외국에 나가요. 외국에 갔더니 일본에서 뭐 했더라, 뭐 어디서 뭐 했더라 이런 거 가져다가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지금 이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정치 뭐 좌익이다 우익이다의 문제도 아니고요. 뭐 친중파 친일파 뭐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순수하게 교육이 잘못됐고 그 교육에 잘못된 그 테두리 안에서 잘못된 솔직히 이제 열등한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논리적인 합리적인 사고는 못하고 그냥 외워서 성적을 잘 내는 스킬만 기능만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요직에 다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을 빼고 일반 정상적인 일반인들 기준으로 사회적인 합의점을 찾아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지금 다른 사회 문제를 언급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예. 주제에 넘게 이런 얘기해서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기분 나쁜 분이 있다면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고요. 예. 예. 뭐,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이 얘기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정 언론인이 특정 영상을 막 배포하면서 빨리 아파트가 잘못 지어졌으니까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언론인이 극히 일부가 있거든요. 예. 언론인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언론인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외워서 성적 좋게 해서 된 부류 중에 하나거든요. 언론인도. 예. 이 사람들이 뭐 수학 공부를 뭐 하면 뭘 했겠어요. 그냥 암기 과목이죠. 대부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위치가 사회적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사실을 취재해서 다른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역할만 해야 되는데 다른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기사화해서 터트려요. 터트리는 것도 아니죠. 기사화도 안 돼서 개인 유튜브나 개인 채널에다가 그 얘기를 계속 올리거든요. 근데 방송국 타이틀을 걸어놓고 개인의 의견을 기자가 올린다? 이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거는 사법 처리가 돼야지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치 변호사가 경찰의 행동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범죄자가 있으면 국민 누구라도 범죄자를 잡는데 힘을 보태는 건 맞는데 범죄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변호사가 어떤 집, 가정집을 들어가서 수사를 하겠으니까 꼼짝 마시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고 똑같은 거죠. 언론인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기사 같은 느낌의 영상을 막 올려? 이거는 사실은 거의 범죄에 가까운 겁니다. 그 언론인은 물론 당연히 건설사들의 후원을 받고 있죠. 왜 집을 잘못 줬다고 언론인이 얘기하는 게 왜 건설사 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짧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건설사들은 기존 아파트를 잘 줬다 잘못 줬다는 관심 밖이에요. 뭐 잘못 줬는데 어쩌라고. 법에 문제가 없는데 어쩔래? 당연히 상관이 없는 거고 건설사들이 원하는 건 부시고 다시 져라. 빨리 더 많은 아파트를 지어라. 이게 목적이거든요. 예, 그럼 언론인은 그 뒤에 뭔가 거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건설사들 욕하면 또 기분 나쁠 수가 있으니까 건설사 입장을 얘기하자면 아파트를 아무리 잘 져봐야 층간소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죠? 이제분이 이제 PD님이 그 고체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예, 액체도 소리를 잘 전달하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체가 소리를 좀 차단을 해주는데, 층간소음 같은 발망치질,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쿵쾅쿵쾅 거리는 그 소리 얘기하는 겁니다. 왜 못 고치는 거예요,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발뒤꿈치로 쿵쾅거리면 소리 나는 거 본인도 느끼는데 그게 인지가 안 된다는 거 참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지능도 얘기했는데, 고치라고요. 고치면 해결되는데 왜 안 고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 기체면 그 쿵쾅거리는 발망치질, 진동음을 막아줄 수가 있는데, 아파트가 그죠? 기체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러면 위층과 아래층에 공기층을 만들면 되지 하고서 기사를 또 인터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한심한 나라긴 한데, 그러니까 나라는 멀쩡하죠. 나라는 멀쩡한데 대한민국의 그 교육의 혜택을 본 학벌 좋고 그런 이유로 좀 좋은 위치에 있는 분들의 문제죠, 사실은. 야, 아파트랑 아파트 사이의 공기층? 물론 바닥면과 천장면은 공기층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기둥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그냥 공중에 붕붕 띄우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공기층을 만든다는 건데, 이거 참,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런 얘기는. 그죠? 예. 이렇게 이번 시간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시고, 감사드리고요.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도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